미국 경제의 부동산 시장과 이 경제 상황을 잘 들여다봐야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 이경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요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폭락장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풀려있는 유동성과 이 초저금리가 만난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 자체가 동조화 현상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이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실 게 아니라 이 세계 경제의 가장 리더인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틀인 부동산 시장과 이 경제 상황을 잘 들여다봐야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부동산 시장 경제 상황 같이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업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실업률이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 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겠죠. 미국 GDP 성장률의 약 70% 정도가요, 미국 소비 지출에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 지출이 담당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미국 실업률이 많이 증가가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회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겠죠. 똑같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세계 경제 침체가 온 이후에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고용이 회복되고 나서 실업률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근데 안타깝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업률이 약 1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 생기는 영향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DP 성장률, 이게 역대 최저치로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3%가 났습니다. 그만큼 소비 지출이 담당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작년 3분기를 지나서부터 실업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강행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막대한 재정 정책을 또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이 내년 2022년까지 완전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막대하게 유동성을 풀더라도 무조건 강행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경제 대책을 쓰겠다라고 단언했었죠. 자, 그만큼 유동성은 엄청나게 더 많이 풀릴 겁니다. 자, 미국 통화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1인데요. 즉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 추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풀려 있다가 2008년 기준으로 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했죠. 그러다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4조 달러였던 게 지금 2021년 1월 25일 기준에서 약 7조 달러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통화량이 풀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2는 이제 단기 예적금까지 포함한 통화량 추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꾸준히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면서 2020년에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15조 달러였던 게 2021년 1월 25일 기준에서 20조 달러 육박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드의 총 자산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죠. 중앙은행급인 연준의 장기국채 매입을 통해서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회색 음명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기준에서부터 페드가 장기국채 매입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리죠. 그러다가 양적 완화를 쭉 시행하다가 2014년 10월에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채권 매입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을 기준에서부터 급격하게 또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국채 매입을 대량 하고 있습니다. 매달 최소 1200억 달러 정도를 매입하고 있고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조 달러를 육박할 정도로 매입하고 있는 거죠. 미국 내 유동성들이 엄청나게 대규모 풀려있는 상황이고 이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지금 자산시장으로 들어와서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는 선진국들의 이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이런 선진국들이 이 제로금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호주,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 캐나다,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제로금리에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초저금리 상황이 유동성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미국 내에 있는 30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또한 엄청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년 전인 2018년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5% 육박할 정도의 담보대출 금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2%대 후반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월별 주택 공급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부족한 모습을 띠고 있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죠. 요 앞서서 우리가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막대하게 풀려있는 이 유동성 자금이 이 초저금리와 만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또한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2008년을 기준해서 20에서 한 30% 정도 하락을 면하다가 2013년을 기준해서 엄청나게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지금은 이미 예전에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왜요? 앞서서 본 것과 같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유동 자금이 이런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까지도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통화량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1이죠. 자, 2013년 484조였던 게 2020년 11월 기준에서 약 1139조까지 올라갔습니다.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려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지표로 그냥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통화량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M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2도 마찬가지 2013년 기준에서 약 1800조였던 게 지금 2020년 11월 기준에서 3000조를 넘어섰죠. 3000 거의 200조 가량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격하죠. 이렇게 미국 통화량이 풀리듯이 우리나라의 화폐도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또한 마찬가지 2012-13년도 뭐 4% 5%였던 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0.5%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0.5% 역대 최저치죠. 여기에 예금은행 대출금리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2013년 하우스포가 많이 단행됐을 때 5%대 막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지금 2%대로 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담보대출 또한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유동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도 마찬가지 금리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연체율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들을 지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글로벌 자금이 대부분 동조화 현상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유동성과 초저금리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 나라들의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대비책으로 인해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고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겠죠. 이 테이퍼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테이퍼링과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만 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시장을 내다보고 싶습니다.